그 보통 보면 막 삽질하지 말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 삽질이라는 게 이 골프에서 조금 웨지에서 쓰는 그런 동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웨지를 이 삽질을 할 때는 얘를 약간 이렇게 약간 띄워서 이렇게 올릴 때 이게 이 동작은 사실 골프에서 아주 특수한 이 동작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 보통 삽질하지 말라고 그러는 얘기가 있잖아요. 군대에서. 그래서 이 삽질이 보통 이제 그 초보자 때는 이걸 삽질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뭔가 이런 걸 하게 돼요. 이렇게 다 이런 상태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볼이 힘이 안 실려요. 골프의 원리가. 그러니까 삽질도 하긴 하는데 삽질은 아주 특수한 경우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가장 이제 기초적인 과정이 이제 이 망치질이죠. 이렇게 망치질. 망치질이 가장 이제 기초죠. 그래서 이 망치질은 여기에서 이렇게 망치로 이게 못을 박듯이 이렇게 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요게 가장 골프의 기초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이제 손목을 조금 쓸 줄 아셔야죠. 이렇게 망치질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바닥에다 대고. 그럼 이제 골프를 세게 안 쳐도 이렇게 이게 톡톡 쳐도 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골프에 이런 게 언듈레이션이 있을 때는 거의 망치질만 한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하는 그 컨트롤 샷이지 않습니까? 이게 망치질이에요. 그냥 이게 가장 간단한 동작으로 가장 단순한 모션으로 정상 거리를 다 내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망치질. 예. 통통 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도 갈 거리가 다 나요. 예, 보시면 뭔가 이렇게 이런 골프에 이런 모션이 다 안 들어가고 아주 일부만 들어가는 거 이렇게 통통 이렇게 쳐도 이렇게 해도 130, 140 그 사이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거리가 안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치면 뭐 한 100m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이 거리가 나는 이유는 요 망치질의 원리. 우리가 요 망치로 못을 박을 때 요런 원리를 깨우치면은 가장 작은 동작으로 많은 거리를 내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망치질만 잘 하셔도 예, 어떤 상황이 와도 정상적인 거리, 정상적인 탄도를 얼마든지 요거 가지고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단순한 동작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골프에 있어서 망치질이고, 그 다음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여기에 모션이 커지면은 이게 뭐냐면은 팔로 치는 거죠. 그럼 팔로 치는 거면 이게 꽃갱이질 정도 되겠죠. 그죠? 네. 예, 괭이질을 할 때 이렇게. 혹시 괭이질 해보셨어요? 군에서요? 네. 군에 가면 왜 삽 하나 주고 왜 꽃갱이 하나 주고 하잖아요. 네. 참호팔 때. 2개 주잖아요. 예. 근데 그 꽃갱이질은 이 망치질에 조금 더 확장된 거라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꽃갱이질을 하게 되는 데에는 조금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예. 조금 더 커지는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 할까요? 대신 여기에서 삽질이 가장 안 좋다고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골프는 이 들어 올리는 이 삽질 동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삽질들을 하고 있냐면 뭔가 팔로우도 해야 되고 피니시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오른쪽 구간에서 뭘 해야 할지를 잊어먹고 자꾸 볼이 컨택되는 거는 잊어먹는 채 뭔가 이렇게 외관적인 이런 걸 해야 되겠다 하는 뭔가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삽질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렇지 않나요? 예, 볼도 잘 안 맞는데
벌써 피니시 하고 싶은 거예요, 벌써. 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볼도 잘 제대로 컨택이 안 일어나는데. 이게 풀스윙을 하는데도 요렇게 망치질 하는 거리하고 큰 차이가 안 나요, 의외로. 예.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요게 조금 더 멀리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톡톡 치는 게. 이렇게 치는데 140, 150 사이가 나죠,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망치질하고 그 다음에 요 꽃갱이질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휴게소에서 들려서 조금 잠깐 봤어요. 근데 강호동 씨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강호동 씨. 왜 놀랬냐면 정말 모션이 요만해요. 근데 아이언이면 그렇다 쳐. 드라이버도 그렇게 치는데 정말 그 프로 선수들이 같이 이제 출연을 했는데 입이 쩍쩍 벌어지더라고, 다들. 계속 똑바로 보네요. 230, 240을, 드라이버를. 쉽지 않은 거거든요. 안 봤는데 봐야 되겠네. 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강호동 씨가 치는 걸 보고 이 망치질하고 삽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런데 외관적으로 봤을 때 폼은 뭐 그닥 뭐 잘 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어요. 하지만 딱 봤을 때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게 씨름을 딱 했을 때 이게 삿발을 딱 잡았을 때 그 순간 0. 몇 초로 탁 채버리잖아요. 아니면 들어오는 힘을 피해서 제치기를 하든지. 근데 그 순발력이 그대로 살아있더라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네. 할 거 다 하고 있는 거죠. 그 짧은 순간에도. 그러니까 다른 운동을 했던 뭔 사람들은 역시 골프를 칠 때에도 남다르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선천적으로 뛰어난 운동 감각이 있다 이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상당했는데 이 드라이버도 심지어 요만큼만 들어서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냥 드라이버를. 근데 이렇게 치는 드라이버가 230, 240이 나가요. 예. 그러니까 일반인 치고는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죠. 일반인 치고는. 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막 아이언은 일반인의 그 14 정도, 요 정도 치더라고, 요 정도. 드라이버는 요거보다 조금 더 크고. 이렇게 치는데도 저도 140, 150 사이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강호동 씨가, 전 강호동 씨 나오는 프로그램을 조금 한 번씩 다 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벌써 이 원리를 강호동 씨는 알고 있다는 얘기죠. 뭔가. 예.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도리깨질인 것 같아요. 어깨를 이용해서 어깨를 내리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도리깨질은 아니지만은 뭐 오한마. 오한마 같은 경우를 뭐 굉장히 이게 그 오한마가 무거운데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도 어떻게든 이 어깨로 올려서 그냥 툭 내려치면서 이렇게 이 망치의 힘으로 오한마의 힘만 의지한 채 이렇게 툭 내려야 되지. 내 힘으로 내리게 되면은 내가 허리가 다치잖아요. 오한마를 잘못 쓰다가. 그러니까 그 오한마나 아니면은 우리 옛날에 콩 타작할 때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콩 타작할 거 도리깨질. 작년 가을에 제가 방송했었죠. 그게 이제 바로 제가 볼 때는 그 도리깨질이 풀스윙이면서 그게 드라이버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웨지샷이나 쇼다이언은 이 원리일 것 같아요. 이렇게 망치질. 제가 이 꽃갱이질을 하는 것 같잖아요. 좀 더 내려가는 힘을 강하게 쓰고 있잖아요. 올라가는 힘은 거의 안 쓰고. 네. 자동으로 되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그 풀스윙이나 우드나 드라이버 풀스윙이 거의 도리깨질 같은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올려서 어깨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어깨가 전체가 회전하면서 어깨가 다 들어가서 치는 거죠. 이렇게 드라이버를 칠 때는.
전체가 움직이죠, 이렇게. 마치 이렇게 도리깨질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깨 전체가 움직이죠. 전체가 움직이고 회전을 하고 있죠,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드라이버의 어떻게 보면 원리가 될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오한마처럼 무겁다든가 아니면 이 도리깨는 이거보다 한 2배 길잖아요. 길면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뭔가를 꽃갱이질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좀 뭔가 어깨 전체 전신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쳐서 타작을 해야죠, 이렇게. 좀 어깨가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구가 아니면은 장비가 무겁거나 길면 무조건 우리가 전신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키 스틱처럼 정말 여기서부터 저까지 키보다 크잖아요. 하키 스틱이. 그건 물론 이제 하체를 써야죠. 이렇게. 하체까지. 하지만 이 드라이버의 무게나 길이를 비추어 볼 때 사실 이렇게까지 할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어깨는 조금 움직여주면 좋겠다 그거죠. 모션이 커져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원리로 이제 생각하고 친다면은 어깨 전체가 이렇게 전체가 움직여서 쳐야 어떤 좋은 비거리나 이제 모션이 나올 것 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이제 회원님께서도 어느 정도 이 기본 단계가 끝나면은 이렇게 어깨 전체가 움직여서 이제 볼을 치는 이런 모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에. 아, 근데 이게 지금 측정이 측정은 안 된다고 보고 지금 뭔가 어떠세요? 그 어깨로 제가 이렇게 치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부드럽게 치는데 훨씬 더 강하게 맞죠? 네. 예.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드라이버의 길이가 이렇게 짧다면 우리가 꽃갱이질만 가지고도 드라이버를 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쵸? 근데 굉장히 그렇게 치기에는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게 지금 맞질 않잖아요. 어깨를 쓸 때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 드라이버로 오게 되면 도리깨질이나 오한마질을 하듯이 좀 뭔가 어깨 전체가 회전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파워가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그 세 가지의 원리. 하나는 망치의 원리. 두 번째로는 꽃갱이. 세 번째는 도리깨. 이 원리를 이제 이해하면 이 클럽의 길이에 따라서 각각 어떤 부위가 중점적으로 움직여야 될지 이제 좀 약간 이해 가시죠, 원리가. 예, 예. 지금은 이제 지금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제 아이언으로 거리가 많이 안 나고 고생하셨는데 지금 벌써 160씩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로우 구질이 나기 시작하는데 드로우 구질은 조금 이제 나기 시작했죠, 드로우가. 네. 예. 그 드로우 구질이 나는 그 원리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드로우 구질이 나는 원인은 어깨의 회전량이 일단 커야 돼요. 일단 커야 되고 어깨가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드로우가 날까요? 왜냐면 내려맞잖아요. 근데 어깨가 조금 더 플랫하게 15도 정도만 밑으로 내려가주면은 좀 어떠세요? 예, 플랫하게 들어오니까 다시 플랫하게 들어가면서 드로우 구질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채가 가파르게 다운스윙이 되면은 페이드 구질, 완만하게 이동하면서 다운블로도 약간 좀 뭐 0도 내지 마이너스 1도나 아니면은 프로들이 아닌 경우는 플러스 2, 3도로 올려 맞아야 드라이버가 좀 강하게 드로우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칠 땐 당연히 어깨가 움직여야 되고 아울러서 어깨가 움직이는 그 각도도 가파르면 드라이버 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면 뒤로 한번 돌려서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회원님의 그 어깨의 각도를 이제 처음에 비춰보면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네.
그럼 그대로 치게 되면 깎여 맞는데 이걸 사실 이런 방법으로 들어가면 다시 샬로잉을 해서 지면 발력과 함께 이렇게 치는 걸로 구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난이도가 있는 데다가 훈련량이 부족하면 구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프로들 중에서도 그렇게 치는 프로들도 많아요. 보셨나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근데 이게 프로들 아니면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애초에 가장 단순하면서 안정적인 드로우 구질은 애초 이게 약간 15도만 이렇게 해서 좀 플랫하게 들어와서 다시 플랫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드로우 구질이 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채가 길어지는 드라이버는 꼭 어깨를 이용하는 게 좋겠고, 이용한다면은 각도가 가파른 것보다는 완만한 백스윙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예, 그런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애초 올라갔다가 샬로잉을 해서 내려오면 앉으면서 던지는 거는 선수들 외에는 어렵고, 사실 그 프로들 아니면은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내가 자진해서 그냥 가시밭길을 갈 필요는 없잖아요. 예, 좀 더 그냥 쭉 뚫린 경부고속도로를 그냥 페라리 타고 좀 가버리면 되잖아요. 쉽게 페라리 타고 경부고속도로 가는 게 좋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건 KTX 타고 그냥 그 경부선 타고 쭉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KTX 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다 돼 있잖아요. 자, 우리가 굳이 옛날 그 뭐 소나타 그걸 타고 막 그냥 뭐 이렇게 국도를 타고 이렇게 일본 국도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서 대전으로 뭐 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KTX처럼 바로 서울에서 바로 그냥 부산으로 가는, 이걸 몸에 내가 그냥 차표만 끊으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KTX의 차표와 같다는 거죠. 굳이 이러한 그 스윙 궤도가. 예. 그래서 조금 더 단순하게 KTX를 탔다라는 생각으로 왔다가 그냥 가면 편안하게 이 드로우 구질을 칠 수가 있고, 너무 편안하게 맞는 강도도 똑같잖아요. 지금 측정이 안 되지만. 네. 어떠세요? 보니까. 간결한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간결하고 강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망치의 원리, 예, 그 다음에 꽃갱이의 원리, 예, 그 다음에 도리깨의 원리, 또는 오한마의 원리. 오한마를 내려칠 때 어깨가 같이 내려가 줘야 충분히 이 오한마의 이 무게를 뭔가 이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하고 가장 안 좋은 원리는 삽질의 원리.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드라이버를 그냥 삽질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절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일종의 업블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블로 중에서 삽질이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한 거는. 근데 업블로라는 거는, 진정한 업블로는 다운블로를 했잖아요. 이 마치 다운블로를 해서 바이킹이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피봇을 타고 쭉 올라가는 게, 내려오는 힘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이 힘으로 치는 게 가장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장 골프에 있어서 플랍샷이나 이런 거 빼놓고는, 피치샷 빼놓고는 이 삽질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 인위적인 업블로 이런 거. 그래서 심지어 드라이버가 업블로라고 하지만 이 내려치는 힘 때문에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내가 인위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서 내려쳤을 뿐인데 알아서 올라가잖아요. 이게 내려가는 동작밖에 안 했거든요. 별도로 이런 건 안 했어요. 근데 내리니까 알아서 올라가거든요, 이게. 스윙 플레인을 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윙 플레인을 다운블로로 태워서 업블로로 자동적으로 태워야 되는데, 이때 스윙 플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KTX 철로하고 같아요. 만약에 KTX가 철로를 조금만 이탈을 하면 전복이 되듯이, 이 내려오고 올라가는 거는 이미 철도를 깔아놓은 것처럼 깔아놨단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올라가서 그대로 타주기만 하면 돼요. 원리가. 네, 절대적으로 제가 뭐 일부러 뭐 하체를 회전했다든가 체중을 이동했다든가 이런 걸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약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많이 헷갈리는 건데 뭐냐면 상체가 이렇게 좋은 모션을 하잖아요. 그럼 하체는 따라가 있어요? 안 따라가 있어요? 따라가 있어요. 따라가는 건데 이제 미리 우리가 약간의 그 뭔가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미리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 만들고 있는 거죠.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좋은 상체 동작을 한 결과 저는 어깨밖에 돌린 게 없어요. 근데 다 돌아가서 알아서 타이밍이 맞으면서 정말 좋은 궤도로 볼이 날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측정은 안 되지만 딱 볼이 맞을 때 어떠세요? 묵직하게 맞잖아요. 살짝 굽는 느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골프 스윙은 특히 하체의 동작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체의 동작을 정말 잘 볼을 가격해 주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체가 나를 끌고 가고 체중 이동을 하게 하고 회전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제 의견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투어 프로들, 많은 레슨 프로들이 정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체중 이동을 하고 막 회전을 하고 해봤는데 볼이 강하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 미쳤다 생각하고 그냥 똑딱이만 하자 해서 하체는 가만히 잡아두고 상체가 돌렸는데 막 묵직하게 맞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많은 골퍼, 그 다음에 프로 또는 레슨 프로님들, 투어 프로님들이. 예. 그래서 하체를 아무리 사용을 해도 볼에 힘이 안 받는다 하는 느낌이 드는 분들은 상체만 돌려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갑자기 볼이 엄청나게 묵직하게 맞으면서 정말 비거리가 쭉쭉 늘어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몸에 무리가 안 가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즐기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다치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타이밍이 안 맞는 이 하체 회전 뭐 체중 이동 이거 하다가 갈비뼈 2개 벌써 다 부러지시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어느 것이 정확한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손을 잘 쓰고 어깨를 잘 써야지 체중 이동과 아니면은 회전이 더 원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반대급부적인 의견도 사실 한 번 정도는 트라이 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비록 10사람 중에 한두 분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그 정보가 나에게는 결정적인 중요한 어떤 순간을 나에게 이제 제공해 줄 수도 있거든요. 터닝 포인트. 예. 그래서 한번 아무 생각 없이 막 하체 회전, 막 체중 이동 이런 이제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상체로 쳐보세요. 이렇게 한 번만. 예. 그냥 상체로만 그냥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이 강도가 어때요, 이게? 엄청나잖아요, 이 강도가. 예. 심지어 이제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런 소리로 때리면 옆에서 연습 못 해요. 쫄아서. 천 찢어지는 소리가 나서. 예. 그 정도로 강하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하체가 동반돼야 강한 임팩트가 나온다라는 그거는 골프에서 변하지 않는 명제임에는 분명히 분명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제 그것은 그 일종의 결과이고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손과 이 어깨를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느냐가 하체 회전과 체중 이동도 많이 좌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연습을 하실 때 그냥 가볍게 올려서 상체와 어깨로만 이렇게 쳐보세요. 예, 그러면 이런 볼이 나옵니다.